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동산 중개하는 노흥성입니다. 전에 중앙일보에서 경제가 보인다는 코너를 개설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할 얘기는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부동산 투자 회사 또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 메트로 아틀란타 부동산 시장에 아주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래갖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메트로 아틀란타의 부동산 시장 핫한 게 어느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투자할 시기로 봤을 때 지금이 좋은 시기냐. 다시 말해서 경기 변동과 관련된 거시적 경기 변동이 이 부동산 투자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의 경기 변동과 관련된 논의들이, 논쟁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썸머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메트로 아틀란타 시장의 핫한 부동산 시장. 첫 번째, 리세션 가능성에 대한 서베이.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2023년 되면서 1, 4분기를 지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에 이 메트로 아틀란타의 핫한 부동산 시장은 어디냐? 주로 이 메트로 아틀란타라는 것이 애틀란타 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도시들인데, 약 31개 도시를 레드핀에서 조사한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 가격 비율을 제가 조사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장이 핫한가, 어느 시장이 아직 저평가됐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금 현재 메트로 아틀란타 시장이 굉장히 핫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 부동산 협회, 미국의 부동산 협회 공인중개사들이 2023년에 가장 핫한 부동산 시장을 메트로 아틀란타 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투자 설명회 같은 것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는 거시적인 환경 변수, 그런 것을 알아야 투자 시점, 타이밍 같은 걸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많은 경제 매스컴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그에 대한 서베이들을 한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3월 달 블룸버그에서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약 3분의 2가 2023년도에 미국의 불경기가 찾아올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근데 이것은 작년도 설문조사 30%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상승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의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 약 3.6%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조지아는 전국 이 3.6%보다도 훨씬 낮은 3.1%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제학자들에게 설문한 것은 2023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는 아니고 한 0.5% 상승하는 걸로. 그러니까 작년 4, 4분기에 2.6% 경제 성장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낮은 그런 상태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이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확실성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미국의 경기가 이와 같이 심각하게 저조하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는 이유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아주 연방준비위원회가 과감하게 금리를 급상승시킨 게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 물론 뭐 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그러한 정책적 목표 하에 이와 같이 가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이것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것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모든 것을 지금 침체하고 또는 침체할 가능성을 갖고 오는 그러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걸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게,
경기 상황을 측정하는 많은 지표들이 서로가 어떻게 보면 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데 1월 달보다는 지금 3월에 들어서는 그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지표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그 발표하기를 2023도 3년도 경기 불안 가능성이 45에서 55%다. 이 얘기는 뭐 그래도 경기가 약간 그 가라앉는 정도지 침체는 안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55에서 45%또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지난 3월 달에 보고한 바로는 61%, 그다음에 경기 변동을 전문적으로 그 분석하는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는 99%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99%로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컨퍼런스 보드는 지금 현재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경기가 그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근데 되게 불황은 마일드한 불황이라 마일드 리세션을 얘기합니다. 약간 침체되는 정도로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그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그 채권들의 장단기 금리가 지금 역전되는 현상이 지금 지난 연말부터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대개 경기 불황을 가져올 때 앞서서 항상 선행적으로 발생한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은 대개 자금을 빌려 쓰는 금융 비용을 인상시켜서 경제 활동을 우축시키는, 이렇게 경제 활동을 우축시키지 않고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것을 지금 현재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좀 더 그렇게 경기가 불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2021년 팬데믹 그 후에 겪었던 미국의 그 경제, 그것보다는 훨씬 그 균형과 안정된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분들이 얘기가, 이 인플레이션을 많이 야기했던 그런 여러 지표들이 지금 점점 가라앉는 쪽으로 가고 경제는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다 하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요인이다. 또 하나는 그 1년 국고채, 재무청에서 발행하는 국고채의 금리가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예상하는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대개 그 금리 인상의 여파는 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때쯤에 그 미국의 1년물 그 재무상채권의 금리는 아마도 5.2%가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아마 그 이전에 그 금리 인상은, 그 금리 상승은 줄어들 것이다, 되게 이제 이렇게 보고 지금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온건한 그 불황이 와도 올 거다, 이렇게 되게 얘기하는 의사들이 많은데, 점점 1월보다는 지금 3월 달에 경기 불황 가능성을 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금 현재 올 1, 4분기 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 지수, 그런 것을 지금 그 작년 21년 1월 달부터 추적을 했는데, 그 신뢰 지수가 1월 달 이래로 계속 하강을 하다가 지난 연말에 바닥을 찍고 올 1, 4분기에는 조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50% 수준에 미치 못하는 43% 정도의 그 신뢰 지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 프레드맥에서 지난 3월 달에 조사한 자료니까 굉장히 최근의 자료고, 이 사람들이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아마도 2월 달 것까지 자료를 찾아서 분석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1, 4분기의 신뢰지수는 작년 연말보다는 약 9%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그동안 많이 상승시킨 그 모기지 금리 그것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은 그럼 얼마나 그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 저렴도가 인정되느냐 했을 때 대개 인제 그 임차하는 사람들, 임대하는 사람들의 약 60%, 그다음에 소유자들의 약 28% 정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그 가구의 소득의 약 30%를 이 집과 관련해서 지불하고 있다. 뭐 모기지 금리라면 되게 그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지난 2월 달에 그 부동산 시장에서의 활동과 관련했고 앞으로 집을 살 사람과 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설문조사했을 때에 18% 정도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집을 살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6%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집을 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고, 집의 금융과 관련해서 리파이낸스를 할 것 같다는 사람이 약 16%. 근데 유념할 것은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약 4%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집값은 좀 앞으로 이 조사에 의하면은 상승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요. 진로라고 하는 여러분 진로 사이트는 다 아실 겁니다. 진로가 애틀란타 그 메트로 애틀란타 시장에 주로 여기서 본 것이 인제 아틀란타, 라즈웰, 그 샌드 스프링 그 세 개를 메트로 통계 구역이라고 해서 그 조사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로에서 그 예측하기를 내년 내년 봄까지죠. 2024년까지 이쪽 지역의 그 부동산 가격은 한 1.2%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게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미국 부동산 협회 중개인들 협회에서 아틀란타를 미국에서 가장 그 핫한 부동산 시장으로 2023년에 부동산 시장으로 우리가 그 뽑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메트로 아틀란타의 부동산 시장은 아마도 2023년이 바닥일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6월 달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 그 후에 가격이 좀 하락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그 시장 조정을 지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서 1월, 2월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그래프는 그 진로가 2023년에 뽑은 탑 10, 그 가장 그 화끈한 부동산 시장 10개 중에 아틀란타가 9위에 올라 있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위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이고요. 9위가 아틀란타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틀란타는 그 진로가 분석할 때에 그 여기에 이코노미스트 아누슈나 프라카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가 분석에 의하면은 아틀란타는 2021년에는 10위 아래였고 22년도에는 7위, 그다음에 23년도에는 9위에 올라 있다. 대개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그 아틀란타를 분석할 때 그 직업의 창출, 그다음에 생활비 저렴성, 그다음에 주택의 저렴성 이런 것을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아틀란타가 2023년에 그 화끈한 주택 시장 9위에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좀 더 거시적이고 약간 뒤늦은 지표를 발표하는 케이스 실러 지수가 아틀란타를 분석할 때에 이건 뭐 올해 지난 3월 달 분석입니다마는 8.4% 정도의 그 상승 가능성으로 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4%라고 하면은 이 케이스 실러 지수로 볼 때에는 지난 미국의 20대 도시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가 여기 나오고 있죠. 이게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자료는 8.4% 상승한 걸로 돼 있고, 근데 요 지수만을 놓고 작년 6월 정점을 이루고 하락한 것을 보면은 약 3.5% 작년 6월보다 올해 지금 3월 달까지는 그 정도 약간 하락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은 1월, 2월이 되면서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메트로 아틀란타 시장의 그 부동산 시장을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을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그 팝스트림닷컴에서, 이건 작년 5월 자료여서 조금 오래됐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분석한 바로는 인구 증가가 지난 10년간 15%다. 이 얘기는 연간 약 평균 1.5%의 인구 증가를 이뤘다. 그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직업 창출. 이 2050년까지 무려 120만 가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걸로 예측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생활비는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다음에 그 맨하탄, 뉴욕의 맨하탄과 비교하면 60%가 더 낮은 그러한 저렴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그 임대 시장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임대 시장은 우리가 크게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저희들이 분석하고 발표한 자리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한마디만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임대 시장이 그 지난 1년간을 놓고 볼 때 여기서 약 23% 상승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그 아틀란타 부동산 협회 회장이 아틀란타 시를 분석을 해서 그 지난 2월 달에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아틀란타와 인접해 있죠. 그래서 아틀란타 시에서 분석한 것들이 정확하게 주변 도시들에 적용되지 않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음지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아틀란타 시를 보고, 그다음에 주변의 도시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핫한 시장이 지금 아틀란타 시장에, 메트로 아틀란타에 형성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것이 오늘의 발표에 아주 좋은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 그 아틀란타 부동산 협회 회장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지난 2월 달을 그 전년도 2월 달과 비교를 해서 1년치 자료를 분석했고, 그다음에 올해 2월 달과 올해 1월 달 사이의 변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총 그 집의 판매 채수, 그다음에 중간 판매 가격, 그다음에 평균 판매 가격,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에, 중간 판매 가격하고 평균 판매 가격은 약간 보는 초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거래되는 주택들이 아주 비싼 집이 있고 아주 싼 집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평균 가격을 상정할 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그건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별로 좋은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개 중간 가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개 분석하는데, 에, 지난 2월, 그 이전 2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2월부터 지난 2월 달까지의 총 판매 집수는 약 2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간 판매가는 1.8% 정도 상승했고요. 평균 판매 가격은 약 4.4%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월과 2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1월, 2월에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만을 놓고 보면은 총 판매한 집일체수는 34%가 증가했습니다. 1월에서 2월 달까지 올해. 그다음에 그 중간 판매 가격이 3.2%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판매 가격이 4.3%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작년 6월 달 대부분이 작년 6월을 기점으로 집값들이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의 집값들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올 들어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 3월 달에도 올렸습니다. 그런 영향을 다 감안하고도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가
그 메트로 아틀란타 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아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 아닐 거냐 하는 게 거의 확신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집값이 계속 불황을 예측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르는 큰 이유는 소위 말해서 재고, 인벤토리가 부족하다. 인벤토리를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팔리는 대수에 비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수. 자, 그것을 볼 때 메트로 아틀란타의 경우는 지난 12개월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약 1.7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틀란타 부동산 시장 회장의 얘기는 이것이 약 5를 넘어서지 않으면은 이 주택시장은 여전히 셀러의 마켓이다. 셀러가 가격을 협상할 때 훨씬 더 우선 힘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시장이다. 되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시장이 거의 앞으로 어떤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이 바이어스 마켓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택을 살려면은 기다려서는 별로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고가 이와 같이 그 적다는 것, 그것이 아틀란타 부동산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큰 원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메트로 아틀란타 이쪽 조지아의 실업률은 3.1%입니다. 미국 전역이 지금 3.6%에 비해서 훨씬 낮은 3.1%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그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집을 수요하려는 그 수요는 좀 더 왕성하게 계속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을 여러 카운티가 관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거래가 왕성한 4개의 카운티만 지켜봤습니다. 주로 이제 중간 가격, 거래 가격, 그다음에 판매 집 채수 이런 것만 풀톤 카운티, 귀넷 카운티, 캅 카운티, 디켓 카운티 이렇게 봤습니다. 주로 우리 한국인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귀넷 카운티는 지금 현재 2023년 2월 현재 판매 수량이 729채가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 판매 가격이 39만 불 정도로 찍혀서 이 4개의 카운티 중에 세 번째로 가장 높은 건 풀턴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그 아틀란타와 이제 버케드를 포함하는 그 풀턴 카운티죠. 그다음에 그 또 저쪽에 그 알파레타 이런 쪽을 포함하는 그런 그 카운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란타 주택시장은 여전히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 그래서 아마 셀러들은 여전히 집을 판매할 때 가격을 정할 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다수의 오퍼를 집을 팔겠다고 내놓으면 다수의 오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아틀란타 부산 협회의 그 피셔 회장의 얘기는 여전히 2023년도 2월 볼 때에 부동산 시장은 다시 회복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겠고, 지금 현재 평균 가격으로 계산하면은 이 메트로 아틀란타의 집값은 역사적인 평균 수치인 약 4.4%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갈수록 여전히 또 봄이 시작되면서 이사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집을 살려는 수요는 여전히 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또 문제는 여기에서는 그 타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아틀란타로 이 조지아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와 뉴욕이 되겠습니다. 그쪽은 집값 상승이 워낙 그동안 가팔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도 많이 창출이 되고 있고 집값도 싼 이쪽 지역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하나 이쪽에서 그 조사 연구한 바로는 현재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에 월세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 20% 가까이는 집을 살 수 있는 그 재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값 상승의 여지는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 임대 수익을 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콘도를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좋은 호재로 좋은 그 투자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아틀란타시의 그 판매가 대비 리스팅 가격 또는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 가격 이런 것을 우리가 비교 분석한 수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의 30개 도시에다가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이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의 어느 도시가 과연 핫한 시장이냐. 보세요. 제가 팔려는 가격이 저희가 100만 불 요구했는데 리스팅할 때는 100만 불 요구했는데 사실상 팔린 가격이 99만 불이다. 그러면 겨우 10,000불 깎아준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시장이 핫하면 핫할수록 그 폭이 점점 차이가 줄어들겠죠. 리스팅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대표적인 도시 아틀란타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98.98 또는 99 정도로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아틀란타시에서는 약 1% 리스팅 가격보다 1%싼 가격의 주택 거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개 그 좀 아이디어한 시장이 되려면은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것이 한 뭐 90% 낮고 셀러 입장에서는 한 뭐 100%로 높은 게 좋겠죠.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다 팔 수 있으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메트로 아틀란타는 이게 아틀란타시만을 놓고 보면 약 99%, 그러니까 1% 깎아주는 거래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 개념을 갖다가 이 아틀란타 인근에 있는 약 30개 도시에 적용해서 보면은 어떤 도시가 가장 핫한가 그런 것을 보고 그 주택에 대한 투자 또는 뭐 콘도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수치를 비교했고 어느 도시가 핫하고 어느 도시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테이블은 앞에서 말씀드린 메트로 아틀란타의 지역의 그 여러 도시들의 그 중간 가격, 그러니까 바로 올해 2월 달의 중간 가격입니다. 거래된 것들의 중간 가격. 그다음 그것이 전년도 작년 2월 달에 비교해서 얼마만큼 변했는가, 올랐는가, 감소했는가를 그 세 번째 칼럼에다가 그 change in median price를 해가지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오른쪽 칼럼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팅 대비 판매 가격이 얼마인가 그 퍼센티지를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첫 번째 테이블을 놓고 보면은 도라벨 같으면은 지금 현재 지난 2월 달에 중간 거래 가격이 49만 9천 불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달 이래로 약 55.9%가 상승한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집값이 그동안 저조했던가 좀 하락했던가 하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오른 걸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 칼럼을 보면 세일 투 리스트 대비 판매 가격을 보면은 도라벨의 경우는 96.3% 이렇게밖에 돼 있지 않습니다. 아까 아틀란타시가 99%에 속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96.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리스팅 가격보다는 상당히 많이 깎아주는 3.7% 정도 평균적으로 깎아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는 있지만은 그 아틀란타시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그러한 그 정도 시장이 얼마나 핫하냐를 측정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지표를 볼 때는 약간 약한 걸로 나타나 있고 첫 테이블의 그 브룩헤븐을 보세요. 위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은 9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아틀란타보다 더 높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무지하게 핫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은 그렇게 넘겨보고 두 번째 테이블로 가면 이제 로렌스빌부터 터커까지 이제 제가 똑같이 그 중간 거래 가격 지난 2월 달에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 달까지의 중간 거래가가 얼마나 변동됐는가로 백분율로 표시해 있고요. 마지막에는 말씀드린다시피 역시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 가격이 몇 퍼센트에 거래됐는가. 하시면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얼마를 깎아서 거래됐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서도 보면은 그
세 번째 줄 마리에타 99.3%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터커도 99.1%. 앞에 그 아틀란타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노스 드루이드 힐 같은 데는 97% 정도, 약 3% 정도 리스팅 가격보다 깎아서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넘기면 다음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 이쪽 지역의 어떤 그 부동산 거래의 트렌드 이런 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그 중간 거래가격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한 것을 한번 선물해 둔 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6월 달 이래로 부동산 그 거래 가격에 조정이 있었지만은 바로 올해 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이 집값들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 1월 달부터 상승폭은 이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에 약 5% 정도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거래가가 그, 그 2022년 2월 이래로 올해 2월 달까지 10% 넘게 상승한 지역. 이런 쪽은 미리 알고 들어가서는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을 적이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도라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스트 포인트, 알파레타, 마블턴, 라즈웰, 피치트리 코너스, 샌드 스프링 이런 도시들은 10% 넘게 집값의 상승이 발생됐습니다. 중간 거래가를 놓고 볼 때예요. 그러나 이제 그보다 약간 낮게 5%에서 10% 정도 사이의 집값이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지역들을 보면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에 에크월스, 디케이터, 플라워리 브랜치, 게인즈빌, 그다음에 캐너사, 로렌스빌, 그다음 밀턴, 그다음에 피시트리 시티, 스모냐, 스가힐, 터커 이런 도시들은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달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중간 거래가가 회복하지 못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들은 뭐 폭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도시들은 아틀란타도 약간 회복을 못했고요. 브라셀트는 그렇고요. 브룩헤븐도 약간 회복 못했습니다. 뷰포드, 챔블리, 둘루스, 그다음에 더누디, 존스크릭, 마리에타, 뉴난, 노크로스, 노스 드루이드 힐즈, 수완 이런 지역들은 2022년 2월 달 그때 수준을 아직은 회복하지 못한 걸로 제가 그 레드핀에 있는 자료를 분석한 걸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2월 수준보다 아직 현 집값 수준이 올해 2월 달로 놓고 볼 때에 10% 이하 빠져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대표적으로 챔블리와 노스 드루이드 힐즈 이런 지역이겠습니다. 이런 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러한 저평가 지역의 주택을 사서 조금 그 수익을 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분들은 한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커스를 이제 중간 거래가에서 그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 가격 그 비율을 놓고서로 과연 어떤 시장이 핫하냐 를 보는 하나의 지표로서 우리가 이러한 측면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트로 아틀란타 시만을 놓고 보면은 이것이 거의 1% 수준이었었죠. 그렇죠? 대개 리스팅 가격보다 1% 낮게 그 대개 실제 거래가 일어났는데 일반적으로 메트로 아틀란타를 대개 보면은 이것이 약 한 평균적으로 1.7%그 하락된 상태에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히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것이 이것이 평균적으로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의 상위 3분의 1에 속하는 지역들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리스팅 가격 대비 그 판매 가격이 이제 높은 지역들이죠. 일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상위 3분의 1 정도에 속한 지역들 보면은 브룩헤븐, 더누디, 마블튼, 마리에타, 피치트리 시티, 터커 이런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 가격 비율이 상위 3분의 1 정도에 속하는 그런 지역들에서 비교적
상당히 핫한 지역으로 되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이런 지역에 있으면 되게 그 집을 파는 사람들이 좀 더 그 바게닝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아마도 이쪽에 인기가 그동안 대부분이 작년 6월 이래로 집값들이 하락한 걸 생각하면은 약간 하락하는 시장에, 그런 시장을 이용해서 이 인기 있는 지역의 주택을 살려는 수요가 상당히 몰려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비율이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가가 상당히 좀 그래도 비교적 낮은 지역, 그런 지역들을 보면은 에크워스, 디케이터, 도라빌, 게인스빌 이런 지역들은 비교적 이것이 낮은, 그래서 하위 3분의 1 정도에 속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틀란타 시 자체의 이 리스팅 가격 대비 판매가 비율이 90한 일반적으로 벤치마크 레벨이 뭐 한 98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변의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의 그 그런 도시들의 이 비율은 대개 이거보다 높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은 집값이 상당히 상당할 가능성이 있고, 2023년도 아틀란타 지역의 집값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은가.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도 뭐 0.25%더 올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대개 그러면 그게 끝이 아닐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되고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가 이 메트로 아틀란타 주택 시장의 그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여전히 직업 창출이나 인구 유입, 인구 증가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약간 오를 가능성을 많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기관별로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기관들은 하나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로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 달까지 평균 이 아틀란타 지역의 아틀란타 도시 통계구역이죠. 되게 이제 라즈웰과 샌드 스프링즈를 포함한 지역이죠. 아틀란타와 되게 1.5% 정도 오를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도 지금 2023년에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이 주택가격의 바닥을 치는 게 아니냐. 요번 코렉션을 주택시장 조정을 놓고 볼 때 바닥을 치는 게 아니냐. 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틀란타 지역의 아틀란타 지역의 그 재고 대비 판매량 그 비율이 지금 현재 1.7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5를 넘는 순간이 되면은 그 바이어 마켓이 되고, 그때는 이제 뭐 상당히 그 가격이 오르는 것이 완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같은 데는 여전히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타주에서도 여전히 그 아틀란타의 부동산 시장을 핫한 걸로 보고 있고, 투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 같은 요구들도 지금 점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시세 차익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임대 수입을 위한 그 콘도 매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이런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